헬스케어 업계의 대표주자 유나이티드 헬스. 2025년 들어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실적 부진일까요? 아니면 이 기업을 지탱하던 전체 사업 구조 자체에 무언가 이상이 생긴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이후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는 불과 한 달 만에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었죠. 2024년 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였던 브라이언 톰슨이 피살당합니다. 회사는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주주 소송이 제기됩니다. 이후 자회사 체인지 헬스케어가 해킹 공격을 받습니다. 미국 전역 병원 청구 시스템이 마비되고 수십억 달러 손실이 예상됩니다. 2025년 1분기 고령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폭등. 회사의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1분기 EPS도 예상보다 크게 미달합니다. 4월 말 회사는 결국 2025년 전체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합니다. 이건 사실상 올해 얼마 벌지 예측 못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5월 초 CEO 앤드류 위티가 돌연 사임합니다. 개인 사유라고 했지만 시장은 리더십 공백에 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미국 법무부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메디케어 청구 방식에 대해 형사수사에 착수합니다. 의혹의 핵심은 리스크 점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과다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사업은 크게 두 축입니다. 첫째, 보험 부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민간 건강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포함해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둘째, 서비스 부문 옵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약국을 운영하며 병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전체 매출의 약 40%를 담당합니다. 즉 유나이티드 헬스는 보험사이자 병원, 약국, IT 기업입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을 수직 계열화한 복합체죠. 보험 부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분야는 고용주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보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파트 D,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까지 포함하죠. 특히 메디케어 관련 수익은 정부가 인당 보험료를 주는 구조라 규모가 크고 안정적입니다. 서비스 부문인 옵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옵텀 헬스. 직접 병원, 클리닉, 홈케어를 운영합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하죠. 2. 옵텀 인사이트. 병원이나 보험사의 IT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청구, 진료 효율화, 예측 모델링 같은 역할입니다. 3. 옵텀 RX. 약국 혜택 관리 PBM입니다. 제약사와 약가 협상하고 리베이트 수익을 올리죠. 그런데 이 기업의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전체 매출의 무려 40%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옵니다. 그 중심엔 세 가지 정부 프로그램이 있죠. 1.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노인을 위한 민간 위탁보험. 2. 파트 D 처방약보험. 3.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보험. 이들 대부분은 미국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운영을 맡기고 가입자 1명당 정액 보험료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기 혐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가입자마다 위험 점수 리스크 스코어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민간 보험사에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만 있는 환자를 심장질환까지 있다고 보고하면 그 환자의 위험 점수가 증가하고 정부는 증가분만큼의 보험료를 추가 지급합니다. 즉 가입자가 더 아픈 것처럼 신고하면 돈을 더 받는 구조죠. 이 구조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치명적인 이유는 이 구조 하나에 회사 매출의 40%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또 하나의 변수,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 법은 제약사에게 약가 인하를 강제하고 환자의 약값 부담을 연달러 2천로 제한합니다. 이게 보험사에겐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약가 부담이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총 의료비가 예측 가능해지고 환자 이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 정책 영향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24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실적은 반등했습니다. 매출 9.8% 상승, 영업이익 15% 상승, 순이익은 흑자 전환. EPS는 6.85달러로 전년에 마이너스 1.53에서 회복. 유동비율은 1.09로 단기 지급 능력 양호. 부채 비율은 200%를 초과 장기 구조는 다소 부담. 숫자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시장은 숫자보다 구조를 보고 있는 겁니다. 1. 미국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인해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유나이티드 헬스에게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옵텀 부문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병원 운영 옵텀 헬스, 약국 관리 PBM, 헬스케어 IT 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이 높은 마진 구조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3. 밸류 베이스트 케어 즉 성과 기반 진료 확산도 긍정적입니다. 치료 횟수보다 환자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는 유나이티드 헬스처럼 통합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4. 메디케어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메디케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UNH는 이 부문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약가 구조 변화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약사 가격이나 환자 본인 부담 상한 도입 등은 장기적으로 비용 예측력을 높이고 고객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현재 형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메디케어 청구에서 위험 점수를 부풀려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는 의혹은 회사 전체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2. 메디케어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수가 인하와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인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부문의 마진이 줄고 있습니다. 3. 고령층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하락과 실적 가이던스 철회로 이어졌습니다. 4. PBM 약국관리 사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약가 투명성 강화,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 개편이 옵텀 RX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사이버 보안과 CEO 리스크도 부담입니다. 체인지 헬스케어 해킹 사태, CEO 피살 및 갑작스런 교체 등은 리더십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CVS, 시그나, 일레반스뿐 아니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까지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하며 기존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단순한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보험, 병원, 약국, IT를 아우르는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죠. 그만큼 크고 복잡하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도 큽니다. 이번 사태는 실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 구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급락은 침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진짜 기회의 시작일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